저에게 오늘 한복을 입으면 어떠냐고 먼저 제안하셨던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차례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입니다. 저는 지역구가 남양주입니다. 예. 진저 보남 별내 지역인데 재래시장도 돌아봤고 장애인 복지시설도 돌아봤고 또 119 대원들 파출소 다 또 격려 위로 방문도 했습니다. 지역 민심은 여러 가지 기대감과 불안감이 좀 교차하는 것 같아요. 역시 불안감은 지금 북한이 저렇게 계속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있고 예. 또 미국에서도 이렇게 막 선제 공격 운운, 군사행동 운운을 하니까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냐 하는 불안감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러나 대다수의 민심은 역시 경제 문제 같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예. 새 정부에 대한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 잘하고 있다. 그동안에 대통령이 없었는데 이제 대통령이 생겨서 안심은 된다. 그래도 이 나라 경제가 서민들까지 온기가 내려오는 것이 너무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냐 하는 좀 답답함 이런 표현을 해주셔서 마음이 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는 예전만 같이 못하대요, 손길들이. 그래서 혹시 방송 들으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우리 인근에 어려우신 분들 예. 그래도 시간 내서 한번 인사 방문이라도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겁니다. 새해가는 추석에는 덕담을 하자고 했는데 오늘 이 야당 의원님들이 다 쟁쟁하신 분들하고 있어서 예. 좀 걱정이 되네요. 좀 봐주세요. 그래서 의원님을 가운데 모셨습니다. 그러게요. 소통일까요? 쇼통일까요? 첫 질문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문 대통령의 소통 행보. 참모들이 문제라고 하시거든요. 글쎄요. 조금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소탈하신 분입니다. 항상 서민적 생활을 해오셨고 서민 가까이 있었고 지금 국민들께서 대통령이 보여주신 그간의 소통 행보 그다음에 탈군의 행보에 대해서 좋아하시잖아요. 왜 그러냐? 저는 당연한 걸 너무 국민들이 좋아한다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너무 멀리 있었어요. 구중군거리에 있었고 국민들의 어렵고 아픈 것들을 함께 해주는 그런 노력들이 부족했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곁에도 저런 대통령이 있구나. 저렇게 반듯한 대통령이 있구나. 그러니까 좀 안심이 된다 하는 그런 여론들이 지금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 친근한 이미지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북한 안보 위협이 있고요. 외교적으로 굉장히 좀 얽혀 있지 않습니까? 이제 4개월, 5개월째 접어든 정부인데 지금 뭐 일이 산더미죠. 그래도 대통령께서 항상 국민한테 귀를 열고 우리 사회에 억울하고 외로운 사람들, 힘든 분들을 이렇게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공감하겠다는 그런 노력 자체가 우리 사회의 국민 통합 그리고 여러 가지 국민적 에너지를 다시 모으는 그런 데 큰 기여를 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좀 참모들한테 칭찬을 해줘야 한다. 두 분의 말은 글쎄 외교안보가 이렇게 엄중한데 수제비 집에 가서 사진을 찍힐 때냐라는 얘기 좀 듣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여당에서는? 두 분 말씀, 야당의 시각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뭐, 취지는 이해합니다. 근데 조금 과도해요. 교통방송 나간 거는 아마 한 7분 정도 나갔어요. 예. 대표님께서. 그래서 우리, 귀향 시민들에게 안전운전 하십시오. 그리고 또 휴일, 명절에도 모시는 교통 종사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격려한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대통령께서 수제비 먹는 게 왜 흠이 됩니까? 예? 송로버섯 먹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좀 트집을 잡을 걸 좀 잡았으면 좋겠다.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너무 이미지에 집착한 거 아니냐. 근데 할 일을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아주, 쉬는 날 없이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 특히 안보 문제는 지금 우리가 아주 최우선의 국정 우선순위로 두고 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북핵 문제, 외교 문제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까지 국민들께서 이렇게 북한 저렇게 과도하게 무도하게 행동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국가 신용평가 등급
전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정시 이탈이 없지 않습니까? 국민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대통령이 없었는데 이제 대통령이 생겼다. 국가의 위기와 이 불안을 관리하고 책임질 그런 지도자가 있다. 이런 데 대한 그 효과도 크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대표님만 좀 참석을 못 하셨는데 29일인가요? 여야 대표회담을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거기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대통령께서 더 자주 만나서 협의를 해나가자. 그까지는 됐는데 이제 제1야당이 문제인데요. 제1야당하고 1대1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럼 국민의당에서 찬성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그것도 저희가 그 나름대로는 의미가 네, 있으니까 그 저도 말씀하시니까. 우리 당을 통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인사 문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이다라는 게 야당의 일관된 공세인데 그거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조국 교수는 제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험담할 수는 없고요. 아쉬운 대목이 있겠죠. 예. 국민들이 볼 때 좀 더 완벽한 인사, 정말 기대를 할 건데, 좀 옥의 티가 있었습니다. 근데 크게 한번 보십시오. 오게티. 지금, 우리 이 정부에,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 편중 인사 이야기 나온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호남 총리, 이낙연 총리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치인 출신에다가 도지사까지 해서 행정과 언론, 또 풍부한 정치 경험 다 해서 아주 원만하게 지금 국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성 입각 상승을 보십시오. 지금 장관급이 19분인가 될 건데 거의 6분? 예? 31%를 여성 장관으로 채웠습니다. 역사상 이런 유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 정부에서도요, 유능한 분들 지금 중정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근들이 다시 전행한다 소리 나왔습니까? 대선에 공세운 사람들 청와대에서 자진 안 들어갔습니다. 이런 큰 흐름에서 좀 봐줬으면 좋겠다, 1차적으로. 다만 이제 몇몇 분들, 이제 낙마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조국 교수한테도 물어봤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 몇 가지 답답함을 표시를 합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는요, 인수위가 없었지 않습니까? 예. 충분한 검증 시간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찰을 하지 않습니다. 뒷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상 탐문형, 탐정형, 사찰형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말씀 그래서 죄송한데 그러면 그 전 정부는 인사 검증할 때 좀 사찰을 심심치 않게 했다는 말씀이죠? 지금 이야기 많이 비할 양은 아니고요. 인사하고는 별 그럴만큼 그러니까 개인사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는 들여다볼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다음에 시스템으로 인사를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모든 인사 대상자들에 대해서 본인이 다 써내게 합니다. 네? 근데 본인들도 좀 누락하는 부분들이 있고 착오를 일으킨 과거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불거져서 문제가 나왔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고 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분들은 인사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균형 있게 좀 봐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또 국민들은 좀 더 완전한 완벽한 인사를 원할 겁니다. 제가 뭐 총리 지금 변호할 생각은 없고요. 아마 좀 야당 의원님들께서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 하는 느낌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우아하고 세련되게 잘 받아쳤으니까. 근데 저도 그 본회의장에 있었는데요. 예. 좀 저는 저대로 우리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총리 앞에 세워놓고 저렇게 무도하게 해도 되나 하는 또 생각을 하는 때도 무도 있었습니다.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양면이 다 있으니까 다음에 총리님 뵈면은 이제 좀 진짜. 어깨 고개 더 숙이십시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가 너무 북한의 저자세인 건 아니냐라는 네.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그 자세는 뭡니까? 전쟁하자고 할까요? 미국 보고 선제 공격하라고 할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냉정하게 상황을 관리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굉장히 안보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미 간의 말의 전쟁이 어떻게 번질지 모르는 그런 아슬아슬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 굉장히 차분하고 냉정하게 사태를 보고 있다. 손 놓고 있는 거 아니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예. 팩트 체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현주 의원께서 이 엄중한 시기에 불꽃놀이 웬 말이냐. 사실과 좀 다릅니다. 해마다 기업에서 해왔던 아니, 그건 행사고요.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리고 서울시가 하는 거 아닙니까? 혈세가 들어갔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안 그리고 들어가는 것도 잠깐 제가 이야기할 때 좀 가만 네. 계세요. 그리고
시민 행사에 무슨 경찰 동원해서 교통 통제냐? 그 얘기 안 80만 명 이렇게 오는 예. 그런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도 그건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 얘기는 안 그 다음에 이 이중 플레이, 대북 제재 공조를 압박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인도주의적 지원이냐. 인도주의적 지원 문제는요, 참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건 사실, 대북 제재 국면에서도 유니세프라든지 월드 푸드 프로그램이라든지 국제기구들은 해왔습니다. 우리만 안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당사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대북 제재에서요, 인도주의적 지원 문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게 위반이 아닙니다. 이번에도 국제기구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우리 정부도 참여를 해달라. 그래서 그 원칙만 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지원하는 시점이나 이런 방식들에 대해서는 지금 유보적입니다. 좀 상황을 봐서 하더라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엄중한 시국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자꾸 무슨 패싱 그러는데 이건 뭐 미국 사람들도 못 알아듣는 이야기입니다. 뭐 코리아 패싱하면 그 뭔데 미국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그런 영어 없습니다, 우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취지는, 뭐, 한국이 따돌림 당하는 거 아니냐. 아니, 대한민국 한반도에 안보가 걸린 문제에 왜 대한민국이 따돌림 당합니까? 그리고 지금, 그러면 뒷전에 있는 거 아니냐. 북미 간에 지금 전쟁을 하니만이 싸움을 했을 때, 그럼 앞장서겠습니까? 서로 말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큰 흐름에서 지금 물밑 대화 협상 분명히 갑니다. 두고 보십시오. 터닝 포인트 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좀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책을 해야 되겠다. 우리 국민들은, 보십시오. 이게 여론조사 이번에 보세요. 제가 이거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국민들의 65%가 차분한 대응, 대북 제재 공조하면서도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이걸 해결하라.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한미 공조를 통해서 안보토에서 굳건히 해나가는 속에서 이 문제를 차분하게 풀어나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 회계들을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몇 가지 제가 조금 말씀드린다면은 참모들이 인식이 좀 안이한 거 아니냐. 그거는 위험하죠. 안이한 것보다 위험. 조금 문제 그렇고요. 문정인 교수님은 뭐 저도 잘 아는 분이신데 특보입니다. 자문역입니다. 정책 결정 라인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자시기 때문에 이 어법이나 이렇게 강조 어법이 조금 과도한 부분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문정인 교수 특보 취지는 한미동맹 깨라는 게 아닙니다. 예. 한미동맹의 목적이 우리 국익을 위해 부합해야 됩니다. 우리 국익은 평화입니다. 전쟁 없는 한반도입니다. 대화 협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비약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걸 좀 강조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들렸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두 번째로 우리 정부가 좀 인식이 좀 분명하지 못한 거 아니냐. 대통령께서 29일 날인가요? 우리 국군의 날 행사 때 국민과 전 세계를 통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에 가서 또 전 세계의 국가 지도자를 놓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의 무력 도발이나 평화를 해치는 그런 일체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묵하지 않습니다. 않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지금 한국형 우리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 그리고 한국형 대량 응진 보복 시스템 지금 준비해 나가고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한미 간의 군사 협력 완벽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들이나 또 뭐 외교 미국 백악관은 대통령이 국무장관을 지금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위협적인 언사를 해서 국면을 끌고 가려 하는데 왜 국무장관은 북한하고 대화 천일했다 했냐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일부 보도를 가지고 한미 간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또 한국이 이른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뭐 따돌림 당한 것처럼 이거는 야당에서도 걱정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 이것도 반복되면은요 이게 그렇게 비칩니다. 그렇게 또 외신으로 나갑니다. 안보에 있어서만큼은 정쟁 없다. 안보에 있어서만큼은 정부에 협력하겠다는 자세를 분명히 해야만 또 우리 야당도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겠는가. 이게 청사지냐 정치 보복이냐 이거는 김한정 의원님께 먼저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디까지가 적폐청사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 제가 좀 말씀. 네, 적폐 표현이 좀 강한데요. 적으로 돌린다는 뜻이 아니고 예. 누적된 우리 국가적인 폐해들 이런 것도 좀 정리해 나가자 이런 뜻으로 시작이 된 건데 이게 마치 무슨 사생결단의 정치 싸움처럼 비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적폐는 여러 사회 곳곳에 다 쌓여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정치적으로는 제일 심각한 문제가 국정원의 정치 공작이었습니다.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하고 또 이 정권에 밑보인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앞장섰습니다. 예. 이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국정원 배후에 청와대가 또 개입되고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고 이런 게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드러난 사건에 대해서 덮어둘 수는 없죠. 당사자들이 또 충분한 해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드러난 부분은 이미 특검에서도 이첩이 됐고 검찰에서도 수사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러난 대로 법대로 처리를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예. 전직 대통령이 이제 특히 이명박 대통령 자꾸 거론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좀 불쾌하시고 뭐 이게 과거 태행이다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도 하셨다는데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관련이 없다면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람들이 과잉 충성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대로 조사하면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많이 이 관련이 있다면 그건 국민들한테 사죄해야 될 일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우리 야당들께도 오해하시지 말고 좀 우리가 좀 이걸 좀 냉정하게 접근해 나가자. 다만 이거를 이제 국면에 정치적으로 활용을 해서 여당이 야당을 압박하는 쪽으로 활용하는 것들은 저도 여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좀 반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1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차가운 길거리에서 외친 목소리가 뭐였습니까? 예. 대한민국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좀 반듯한 나라, 이게 나라냐라고 한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계기 속에서 이번에 정권 교체도 된 만큼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미룰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또 감출 수 없는 과제다. 이건 여야가 같이 협심해서 해결해야 된다. 다만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비화해가지고 정쟁으로 또 상대방에 대한 공격으로 또 보복적으로 비치는 부분들은 또 협의해가면서 국회에서도 이걸 막아냅시다. 그러나 큰 기조는 국민들이 희망하는 지금 여론조사에서 70%의 국민들이 적폐 청산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 존경하는 우리 야당 의원님들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렇게 대화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접점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좋은 정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나라를 반듯하게 만들겠다 국민들께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 그리고 억울하고 외롭고 힘없는 서민들의 편에 서겠다. 이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직 그런 정책적 효과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또 시간이 더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예. 대한민국 꼭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을 믿어주시고요. 행복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